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각장 현대화 논란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장덕천 부천시장과 오정동 일대 주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는 인천시에 소각장 광역화를 먼저 제안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오정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부천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대장소각장의 광역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부천시가 마련한 첫 간담회에서도 일대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의 쓰레기를 부천에서 함께 처리하는 계획에 주민 협의 과정이 빠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민 간담회 한 달, 17일 오전 장덕천 부천시장과 주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번에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서울 인천 쓰레기 반입 자체를 싫고 원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인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천에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보니까 수평적인 얘기로 돌아가야 지금 수평선을 달리고 있어서. 부천의 입장도 변화는 없습니다. 시는 인천, 서울 일부 지역과 함께 추진하는 기존 광역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아직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다른 견해 차이를 재차 확인한 지자체와 주민들. 소각장 광역화 갈등은 이로써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도 지난 15일부터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원격 수업 기간이라도 학생평가와 긴급 돌봄 등은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 중인데요. 원격 수업 전환 당일 현장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평일이지만 학교 정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난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5일부터 인천 지역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별도 안내시까지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금지된 겁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해하던 학부모들은 이번 원격 수업 조치에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좀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엄청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기말고사를 비롯한 학생 평가 일정과 입학 상담, 긴급 돌봄 등은 밀집도를 최소화해 이루어집니다. 학생 평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낮춰 진행되고 긴급 돌봄은 교실당 인원이 1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다만 인천시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해 시차 등교를 통한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긴급 돌봄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은 유지됩니다. 원격 수업 상황이라도 학교에서는 학년 말 학생평가 및 성적 처리,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내실 있는 마무리에 유의하고자 하고요. 졸업식은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학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 등 비대면으로 시작한 올해 학사 일정은 2학기에도 원격 수업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40%가 무증상자입니다. 방역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 방법도 간단합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화정역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임시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시민들의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엔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확진자의 40%가 무증상자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무증상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으로 검사비는 무료이며 개인 정보도 휴대전화 외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진료소는 경기도 내 71곳에 설치돼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는 150곳입니다.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설치되며 의정부시는 아예 이동 임시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건 증상이 있든 없건 간에 내가 꼭 의심스러운 사람 모든 국민들은 언제든지 9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시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검사 비용은 없이 무료로 그 검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꼭 검사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또 검사 방법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면봉을 코 속 깊이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 도말 PCR 검사법으로 거부감이 높았지만 선제 검사에서는 침을 통한 타액 검사 PCR과 신속 항원 검사 등 두 종의 검사법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비인두 도말 PCR 검사가 정확도가 높지만 타액 검사 PCR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액 검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MP 수압이라고 하는 비인두 하는 거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일부 연구에서는 거기서 찾지 못한 사람을 타액 검사에서 찾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만 30분 내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되면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지인 모임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개인적인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드디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14일 사업을 위한 부지 매각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은 26인 중 찬성 2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가까이 묶여 멈춰섰던 지역 현안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동의안이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차례 좌절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찬반 의견으로 대립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했던 반대들이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이 좀 더 치에 전달이 되고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이에 대해 이달 초 시 집행부와 합의를 통해 당론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직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해서 잘못됐다면 저희가 심판받고 미래에 대한 책임져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고 표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찬성할 겁니다. 부천 상동 일대 38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영상미디어 융복합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오랜 진통 끝에 높았던 시의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정한 토지 매각 대금 확보와 영상 콘텐츠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영상과 미디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제 막 첫 단추를 꿰는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향방에 지역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운 산업단지와 계양 일반산업단지 등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이면 서운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계양산성에 대한 보건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만나 2021년 계양구의 주요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성벽 보건정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양산성 보건정비는 아마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건 정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산단은 저희가 기계 또 뭐 전자, 전기 이런 쪽으로다가 업종을 선택을 했고요. 환경에 저해가 없는 그러니까 대기라든가 수질에 문제가 없는 업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폭넓게 선택을 못했죠. 업종에 좀 다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해서 2026년까지 이 3개 산단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축동에 인천시 최초의 유소년 축구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양 체육관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준공을 할 텐데요.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 다음에 헬스장, 그리고 다양한 그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계양에는 야구장이 없었는데요. 지금 두리생태공원 안에 그 유수지를 이용해서 야구장이 현재 12월 달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가련동 그 체육공원 안에 야구장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계양에는 수영장이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현재 조성동 풍산금속 부지 안에 있는 곳에 6레인짜리 수영장을 내년 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12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사업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지역은 계양산성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계양산성 인근의 한 아파트가 이런 이유로 재건축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를 호소했고 보도 이후 약 2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아파트 오래돼서 이 아파트가 이제 기울어져 가면서 이제 균열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다. 이곳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건 꼭 재건축이 돼야만 할 그런 아파트로 판단이 됐고. 지난 5월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이 되면서 인근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1985년 지어진 한 아파트는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를 17m보다 높게 지을 수 없는 3구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 높이를 기존 아파트와 같은 층수인 5층보다 높게 올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당시 주민들은 건물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양구는 문화재청과 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던 상황.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의 높이 제한은 기존 17m에서 32m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뒤에서 어떻게 민원을 잘 규합을 하고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잘 풀어서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제 3구역이 4구역으로 좀 조정된 부분이 있고.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당 아파트는 기존 5층 건물을 11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11층보다 높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3구역에서 4구역으로 된 것도 그렇게 된 것도 감사히 생각하죠. 조금이라도 개선된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감사히 생각을 해요. 계양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를 맞아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그 대안일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허종식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정민 옹진 군수와 조광희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허종식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오해는 풀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하며 이에 필요한 대체 매립지와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했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갈등 해소를 위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단체죠.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의 봉사자들은 17일 부평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선물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료급식이 끊긴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들에게 찐빵과 커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의 이준모 목사는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면서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워 따뜻한 빵이라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16일 지난해와 비교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2%, 미세먼지는 18%가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6,900여 대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가정에는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레미콘 공장이 밀집한 삼정동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했습니다. 계양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양구는 기관장 리더십과 재난관리 기금 관리 실적,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 방역 및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